엿새 뒤에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대목을 앞두고 좀 본격적으로 내수 좀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 일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좀 있어요. 제일 많이 주는 곳 어디냐면요. 네. 전남 영광입니다. 얼마나 더 추가로 지급하는지 제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남 영광에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을, 전북 부안은 30만 원, 그리고 고창과 장흥은 20만 원씩 준다는 건데요. 네. 이번에 2차 지원금 전국에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주지만 지금 저 기초단체에서 주는 건요, 소득 재산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해당 신청일까지 계속 그 지역에 거주했다면 결혼 이민자나 또 영주 체류 자격 얻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워낙 이제 인구가 중요한 곳들이거든요. 인구가 줄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좀 지급하고 있네요. 그럼 저희가 실사례로 한번 따져볼게요. 박주희 변호사. 만약에 제가 전남 영광에 사는 외국인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근데 사업이 좀 잘 돼서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이제 소득 한 상위 7%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위 30% 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7%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소비 쿠폰은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요. 특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경우에는 무조건 50만 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따져봐야 될 게 이종국 평론가, 이 지역들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여유가 있어서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네. 그만큼 재정 자립도, 즉 얼만큼 어떤 단체가 자기의 수입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가의 척도가 재정 자립도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그 지자체들이 대개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래요? 50만 원을 준 영광만 따지더라도 예. 재정 자립도가 11.9%였고요.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에 지금 각 지자체가 거의 10% 미만이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나머지 90%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예산, 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게 재난이 있을 때 빨리 써야 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들을 빨리 끌어다가 여기다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것을 대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빚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또 이 지자체들 이전 기사를 찾아보면 설이라든지 지난 추석이라든지 이때도 이렇게 많은 어떤 돈들을 썼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자체들이 이런 그런 이 지출을 하고 있다 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종국 평론가 설명대로 다른 예산을 좀 끌어다가 쓰는 거면 아무래도 갑론을박이 좀 치열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자체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 문제예요. 다른 어떤 그런 지역의 누리꾼들이 아니 우리 지역은 왜 돈을 안 주냐부터 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재정 자립도가 높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 지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긴 석유라도 나오냐? 왜 세금 모자란 동네가 대부분인데 왜 우리 돈, 예를 들어서 세금, 우리 전국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의 세금이 저기 중앙교부금이면 저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돈을 써야 경제가 돈다 이런 반론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음 주 2차 지원금 지급에 맞춰서 그래도 좀 돈이 돌게 하려고 속도를 내는 겁니다.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액수는 동일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이하를 받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금이 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15만 원에서 그 사이로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 일반 직장인들이 재산은 많지가 않은데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좀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10%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2차 지급은 1차와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소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넘으면 못 받는다는 건데, 이 커트라인이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자, 이제 상위 10%를 못 받는다 이래서 이런 기준을 내놨어요. 일단 자산이 많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자산 상위 10% 기준은요. 네. 일단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다. 이것도 어렵죠. 내가 만약에요 그 재산세 낼 때요 우리가 공시 가격 보잖아요. 네. 공시 가격 26억 7천만 원 이상의 만약에 집을 보유했다면 예. 지금 못 받는 겁니다. 가령 이제 강남에 보통 30평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못 받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거나 혹은 금융소득세, 그러니까 뭐 저 예금 이자라던가 주식 배당 때문에 금융소득으로만 연 2천만 원 넘게 버신 분들도 일단은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또 하나, 소득이 상위 10% 안에 들어도 못 받습니다. 소득이 높은지 뭘 보냐? 건보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보료. 1인 가구를 기준으로요. 예. 만약에 건보료를 22만 원 이상 내면은 못 받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못 받는 저 건보료 기준이 나와 있죠. 저거에 따라서 이제 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건보료가 이거 기준이면 박지희 변호사 맞벌이 부부처럼 이 건보료 내는 사람이 많은 집은 그럼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원이 많은 가구 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를 한 명을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에 어린 자녀를 한 명을 키운다라면 사실은 3인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 명을 추가를 해서 4인 기준 적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막 예를 들면 네.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고 아이가 한 명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대기업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건보료 70만 원 이상 내는 경우 많거든요. 예. 하지만 거기에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4인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4인 기준이 사실은 51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뭐 직장인 등등 못 받게 되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에 대해서 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직장인들만 유리지갑이다. 우리는 소득이라는 게 너무나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세금도 20-30%씩 더 많이 내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도 많이 떼이는데 못 받는 거 억울하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게 내가 대상자인지 어쨌든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알려줘요. 뭐냐면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예. 건보료 내가 얼마나 내는지 일단은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가셔가지고 보통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하면은 자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또 알려줍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소비 쿠폰 다음 주 월요일 2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1차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